오늘은 제가 온워드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게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하워드 슐츠는 커피에 대한 애정이 깊었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균형을 지키겠다는 본인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하워드 슐츠의 열정과 집중력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본질이에요. 저는요, 영어과 코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지만은 저자의 영업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질 좋은 커피 생산을 위해서 르완다를 방문하고 농민들이 적대 관계에 있고 항폐화되어 있으며 심지어 가족까지 파괴되고 있었어요. 종족 분쟁까지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을 노동을 착취당하고 돈을 빌려다 쓰면은요, 높은 이자를 갚아야 하고 삶이 찌들 대로 찌든 농부들을 오직 질 좋은 커피 생두를 위해서 이 어려움을 해소시켜가면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영업을 하려면요, 회사의 시스템이 아닌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 시스템을 보면은 효율적 커피 재배, 비용을 절감하고 수확량을 높이고 농부들의 수입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안정된 커피 생산에 집중하고 가장 어려운 판매는 신경 쓰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커피의 양에 따라 농부들의 수익을 창출해줬고 그 과정에서 품질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농부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어요. 일자리 지원과 파트너들과 함께 젖소를 르완다에 기부하고 젖소를 키우는 법을 교육까지 해주었어요. 여기서 1도 이익이 없었어요. 저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르완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들을 돕는다 해도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줬어요. 위기 때도 오직 원칙과 문화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건강보험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꺾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위기 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관심을 내부로 돌려 의미 있는 방식의 보상, 혜택,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파트너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주었고 기대 이상의 것들을 파트너에게 제공했어요. 회사가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건실한 직원, 탄탄한 실적이 있는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고 사직을 요구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랬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자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갈아 넣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양심과 영혼을 버리지 않았고 균형감을 절대 잃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저자의 정체성이고 태도라고 봐요. 저자는 창조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거든요. 창조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충족시켜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라고 해요. 여기서 탄생한 것이 원두커피고 수용성 분말 커피라고 해요. 한때 원두커피가 엄청 유행을 했거든요. 여기서 저는 탄생된 줄 몰랐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생산을 하고 누구는 소비를 합니다. 요즘의 세상은 가치 소비를 하고 있어요. 물질을 기능으로 보고 사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로고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구매를 또 하기도 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라고 보셔야 돼요. 마케팅은 스토리고 정체성이고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므로 고객이 나에게 연결된 것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고객한테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굿뉴스를 주고 희망을 주셔야 돼요. 리더는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스타벅스가 그랬어요. 직장도 집도 아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관계 형성을 해야 되고 통합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개인은요, 도전과 혁신이 정말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거든요. 특히 중산층 사람들은요, 본인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잃지 않으려고 정말 전전긍긍해요.
이렇게 되면 성장을 못하고 도태돼요.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하고 풍요로울 때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도전하셔야 돼요. 부자들을 살펴보면은 부자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한테 투자하고 계속 배우는 이유는요, 아직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하지 마세요. 아이디어가 아무리 많아도요, 혼자 하면 지켜내기 어려워요. 쉽게 포기하게 돼요. 저도 인셀덤 대리점장을 그만두고 코칭을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MF케어 독서 나눔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그만뒀을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전과 혁신을 얘기하니까 엄청 거창한 것 같지만은 영업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업 현장에서 90%는 사람 숫자를 만들려고 해요.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여기서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하고 정말 인간관계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질 좋은 커피 생산을 위해서 스타벅스가 했던 것처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요즘 프랜차이즈 보면 어때요? 정말 갑질해요. 금전적 지출을 늘리고 피해보고 계약 파기당해요. 그게 모두 내가 통제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도전과 혁신을 위해서 나만의 통제권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현실을 좀 파악하고 나의 주제 파악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요,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영업 왜 해요?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요, 이윤 창출이에요.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팔아야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취직도 여러분들 영업입니다. 그래서 영업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스킬이 좋으면 어때요? 나를 좋은 조건에 나의 능력을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리고 고객의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영업은 절대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시간이 남으니까 투잡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업은요, 시간이 남으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 영업 자체가 생존 무기예요. 그래서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영업하면서도 느낀 거고 코칭하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자기 분야의 탄탄한 지식을 익혀야 됩니다. 제가 화장품 영업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 영업을 할 때도 보면은요, 피부에 대한 상식이나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익혀야 하는데 이런 걸 안 해요. 또한 건강식품을 팔면서도 식품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건강에 대해서도 절대 공부를 안 해요. 영업하고 자기 제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의사가 되셔야 돼요. 이 정도면요. 의사도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결론은요,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원칙, 과감한 행동, 책임과 진실,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본인도 본인을 못 믿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영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꼼짝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습니까? 전요, 미용을 할 때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만약에 포기했다면 오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포기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포기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흐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